여러분, 빅쇼트 주인공이 또 지목을 하나 했어요. 새로운 예언인데 이번에 맞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빅쇼트 주인공이라고 해서 금융위기를 예언하고 맞춰가지고 큰 돈을 벌기도 했고 유명세를 탄 인물이죠. 마이클 버리가 갑자기 또 하나 기업을 찍었습니다. 그 기업이 메타인데요. 메타에 큰 문제가 있다 언급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마침 또 메타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이클 버리가 참고로요, 메타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마이클 버리가 알파벳하고 메타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불과 몇 달 전까지, 마지막까지도 들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알파벳 메타였어요. 지분도 작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다 팔았다 이거죠 이제. 지금 참고로 마이클 버리는 다 팔고 거의 100% 현금화죠. 조그만 기업 하나 들고 있는 거 빼고는 자기는 다 팔았으니까 이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좀 걸러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비관론자입니다. 근데 불과 마지막까지도 들고 있던 메타를 기껏 팔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제 위험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입장 변화가 극단적이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타가 뉴코크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뭐야 뭐 뉴코크가 뭔데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코카콜라 관련된 문제를 빗댄 거더라고요. 코카콜라의 역사상 최악의 실수가 바로 뉴코크 사태인데요. 요걸 지금 메타가 반복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 실패해서 회사가 휘청일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코카콜라 역사상 최악의 실수로 기록된 뉴코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코크 있잖아요. 요게 실제 출시 포스터입니다. 1985년 4월에 출시했습니다. 요걸 아시는 분들은 최소 1970년대생이 아니실까? 아니면 이제 마케팅이나 광고 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무려 코카콜라가 거의 100년 동안 유지해왔던 레시피를 변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경영진이 그 당시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또 20만 명에 가까운 소비자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맛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확신을 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성공한다. 그래서 승부수를 던진 게 이 뉴코크인데요. 이게 왜 했냐면은 코카콜라가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경쟁사였던 펩시가 급격하게 점유율이 따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콜라 하면 코카콜라잖아요. 근데 펩시가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급격하게 따라붙으면서 빨간색 코카콜라 점유율을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제 위기감이 드는 거죠. 근데 펩시가 펩시 챌린지라는 걸 하는데 말 그대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눈 가리고 먹어봤을 때 뭐가 맛있냐 했는데 소비자들이 다 펩시를 택하는 거예요. 펩시가 맛있다. 그걸 노려가지고 펩시가 급성장을 합니다. 우리 봐라 맛있지 않냐. 코카콜라보다 펩시다. 이게 세기의 대결이었죠. 이게 조급해진 코카콜라 경영진이 그래? 맛으로 누르자. 펩시를 맛으로 눌러야겠다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발표한 게 뉴코크입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겠죠? 근데 이제 결과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참사, 대실패입니다. 발표하자마자 난리가 난 겁니다. 나는 원래대로의 오리지널 코카콜라를 원한다면서 시위와 항의, 서명운동까지 펼쳐집니다. 새로운 맛 필요 없다. 여기 지금 본사로 막 수천 통, 수백 통의 항의 전화와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맛없다. 나의 오리지널 콜라를 내놔라 이러면서 결국은 고객들은 맛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 이 콜라, 100년 넘게 이어진 이 콜라의 추억, 경험을, 브랜드를 샀던 거죠. 맛만 보고 샀던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례로 남았는데, 그래서 실패하니까 바로 3개월, 딱 79일 만에 항복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항의가 거셌는지 느껴지는 부분이죠. The old Coke is back 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의 코카콜라로 돌아가겠다고 1985년 7월에 복귀 발표합니다. 당시 CEO가 오리지널 컬러 돌아갑니다. 이 대서특필 될 정도로 다행인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또 잘 됐는데, 오죽하면 이게 워낙 주목을 받으니까 음모론까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거 코카콜라가 기획한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거 자작극이다. 이런 음모론까지 나온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 왜냐면 전 국민이 코카콜라를 관심 갖게 됐으니까 의도된 거 아니야 이거? 그랬는데 이걸 반박을 하죠. 진실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뉴코크 출시해서 망할 정도로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결과를 예측할 만큼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제가 봐서 자작극은 아닌 거겠죠. 이런 고객들의 반응을 어떻게 다 예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코카콜라의 역사상 최악의 실수, 최악의 한 수로 평가받는 사건인데, 지금 마이클 버리는 이걸 메타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완전히 사업을 변경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비판, 걱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코카콜라도 이거 다시 돌아온 덕분에 다행히 점유율도 80년대 코카콜라 점유율도 다시 올라가고 지금도 왕좌를 지키고 있고, 주가도 사실 주가는 코카콜라 펩시가 같이 우상향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80년대에 샀으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여기 100달러였으면 3만 달러가 돼 있는 상황, 2만 3만 달러 된 상황인데, 참고로 이거 보면서 생각났던 게, 여러분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엄청 많이 산 게 88년부터 98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마침 87년에 블랙 먼데이로 전 주식이 폭락했는데 버핏이 제일 먼저 사러 달려간 게 코카콜라란 말이에요. 제가 보면서 이 뉴코크 사태를 보고 약간 코카콜라의 경제적 해자, 브랜드 가치를 버핏이 더 느끼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봤습니다. 전 국민이 관심을 일으킨 사태가 85년에 있었으니까 버핏이 째려보고 있다가 88년부터 98년 사이에 4억 주. 한때는 비중 1위였죠, 코카콜라가. 지금도 팔지 않고 있죠. 또 그런 기회가 올까요?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친절하게 대안까지 내놓습니다. 걱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고만 한 게 아니고 더 늦기 전에 빨리 본업으로 돌아와라. 괜찮다. 코카콜라 봤지? 본업으로만 돌아가서 지금 잘하던 거 해. 잘하던 거 이런 겁니다. 너 잘하는 거 소셜미디어잖아. 광고 사업 해 이겁니다. 그래서 본업으로 돌아가면 가능성이 있다. 조언까지 해놨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메타가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월가에서도 그렇고 미국 언론들이 메타 까는데 여념이 없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비난밖에 없는데요. 이제 왜 그런지 잠깐만 정리를 해드려보면 이제 월가 54곳 중에서도 유일하게 기술 분야 탑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 매도 의견을 이번에 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이번에 정말 작심하고 매도 리포트를 냈다. 왜냐 봤더니 지금 잘하던 본업마저 망가지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에서 고객들이 다 틱톡으로 떠나고 있고 그나마 지금 발표했던 신사업도 부진이 심각하다. 2030년까지는 적자라고 분명히 밝힌 예상되는 메타버스 사업에 너무 많은 돈을 때려받고 있어서 이거 그나마 벌어놨던 돈 다 까먹겠다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메타가 기존의 페이스북에서 사명 이름을 바꿨잖아요. 사명 변경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메타의 시대부터 기가 막히게. 물론 우연의 일치겠죠. 이게 타이밍이 이렇게 일치하기 힘든데 참 페이스북 시절에 우상향하던 걸 다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도 이때 잘 나갈 때 30억 명 가까이 되는 이용자가 확보됐을 때 미리 광고 말고도 좀 수익 다각화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심취해가지고 광고만 올인해가지고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물론 비판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월가나 뭐 외신도 주가 떨어지면 비판하고 또 오르면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점에서 비관론 일색이니까 메타가 고점에서 63% 빠졌습니다. 이제 빅테크에서 빼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빅테크 아닙니다 막 이러시던데 아무튼 그 정도 취급을 받는 정도 돌아갔는데 하필 또 최근에 메타가 연례 행사를 했어요. 메타버스 관련 행사를 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거기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아가지고 제가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면 외신에서도 작심하고 비난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나빠져야 얼마나 나쁜 신호가 나와야 페이스북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사업을 접을까요? 라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기사를 막 써댑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메타로 회사명 바꾸고 1년 동안 20조 원을 때려받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된다. 너무 성장이 늦다. 기술 경쟁력도 생각보다 별로다. 지금 그동안 페이스북 시절에 벌어놓았던 돈 다 까먹게 생겼다. 최소 3년에서 5년 수익화 어렵고 지금 적자 사업에 돈 때려받고 있다 보니까 재무 투명성도 악화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나마 잘하던 본업도 지금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페이스북, 인스타도 독창성이 사라지고 틱톡이나 유튜브 이런 경쟁사 따라가기 바쁘대요. 베끼기 바쁘답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이 잘했던 것마저도 못하게 되면서 지금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경고가 막 나오고 있어요.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겁니다. 메타가 이 메타버스를 공개했을 때 맨날 비판받던 게 왜 하반신이 없냐는 거였거든요. 아니 진짜 메타버스라면 적어도 하반신이 있어야지 왜 상반신밖에 없냐 했는데 그게 좀 저커버그가 거슬렸나 봐요. 마음에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야심차게 하반신을 공개했거든요. 봐 우리 하반신 있잖아. 막 점프도 하고 발차기도 합니다. 저커버그 아바타가 점프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로 밝혀진 거예요. 이게 진짜 메타버스가 아니고 그냥 애니메이션을 입힌 거예요. 완전 쪽팔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메타가 야심차게 우리 하반신도 움직인다? 진짜 메타버스지? 라고 했는데 세상에 뒤늦게 이제 막 이용자들이 밝혀서 추궁해내서 결국 인정을 했어요. 공식 인정했어요. 아직 그 기술력이 안 온 거죠. 아직 상반신밖에 구현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대단한 기업인데 이런 것들에 실망을 줬고 역시 이번에 가상현실 기기 내놨는데 너무 기술 대비 비싸다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호라이즌 월드를 내놨는데 이게 이용자가 계속 줄어든대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용자가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왜인지 봤더니 일단 뭐 가상세계 컨텐츠도 없는데 이 아바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디자인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저커버그 닮은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유저들이 디자인이 너무 별로래요. 그래서 감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디자인도 별로면 이용자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10대들도 뭐 안 오고. 그래서 디자인도 별로고 상대 이용자들이 이렇게 익명성을 이용해서 뭐 욕하고 막 그러나 봐요. 그래서 나쁜 행동, 막 폭력적인 것만 있고 이러니까 재미없으니까 다 나간대요. 호라이즌 월드가 올해 말 50만 명 목표한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줄어서 2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요. 심지어 이게 처음에 신기해서 샀던 사람들도 이제 안 쓴대요. VR 헤드셋을 6개월 정도 있으니까 다 방치하더래요. 이런 거 공감되지 않으세요? 약간 재밌어 보이는 거 샀는데 처음에 신기한데 게임기 이런 것도 한 3개월? 6개월 있으면 안 하잖아요. 아유
처음에나 신기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아직은 이 메타버스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도 없고 아직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메타가 좀 시간이 더 필요한데 당장 실적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쉽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번에도 보니까 메타가 야심차게 헤드셋 이런 거 발표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엔비디아 이런 데서 더 작고 얇고 기술력 좋은 것들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말고도 다른 거 반도체 이런 것들 하는 본업도 많고 한데도 기술력도 뭐 뒤처지지 않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상용화 해가지고 미국 육군에다가 10년짜리 공급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참 멋있게 썼습니다. 지금 전투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요. 애플은 또 심지어 내년에 나오는데 얼마나 잘 나올지도 또 모르죠. 거기에 따라서 메타 입지가 엄청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메타는 지금 그래서 본업이라도 잘 지켰어야 되는데 본업도 못 지킨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껴있고, 물론 이 정도로 미국의 육군에 10년 동안 공급 계약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제품조차도요 6개월 동안 테스트 해봤는데요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있다라는 반응이 다수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군인들이 걱정한다. 이러다 다 죽겠다 우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VR 헤드셋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지럽대요. 여기 보시면 막 토 나온다. 이러다 다 죽겠다. 우리 군인들 싸우기도 전에 어지러워서 죽겠다. 그러니까 아직 초기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이게 원래 군대에서 먼저 막 기술이 발전하다가 민간으로 넘어오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아직 개인들이 막 쓰기엔 조금 기술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도 안 좋은데 지난주죠. 본업인 광고 쪽도 소셜미디어 기업 중에 하나인 스냅이라 그래가지고 요게 광고 시장이 완전 안 좋아지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25% 폭락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이거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왜냐면 스냅이 3연속 쇼크입니다. 3연속 쇼크. 여기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지금 고점에서 마이너스 90% 넘게 빠졌거든요. 90불 갔던 애가 지금 9불이 안 되니까 10분의 1토막도 안 되는 건데요. 이번에 25% 폭락했잖아요. 근데 3개월 전에도 25% 폭락했고요. 그로부터 3개월 전에도 30%인가 폭락을 해가지고 뉴스에서 크게 나섰습니다. 와,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싸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반토막이 나고 거기서 또 들어갔는데 또 반토막이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이 스냅이라는 소셜미디어인데 지금 거기서도 광고주들이 지출을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알파벳, 메타 이런 데도 좀 광고가 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같이 끼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말했지만 메타나 알파벳 정도 되는 대기업들은 타격이 덜할 거라는 게 스냅 측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우리같이 좀 작은 기업들부터 광고주들이 지출을 줄인대요. 그런 걸 봤을 때 타격은 덜하겠지만 광고 시장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메타가 코카콜라의 역사상 최악의 실수를 반복할지 지금 이대로 가면서, 아니면 이렇게 비관론이 팽배한데도 멋지게 부활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페이스북 시절에 마크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 인수할 때도 다 망한다 그랬대요. 최악의 실수다. 인스타그램 너무 비싸게 샀다. 그 소셜미디어 사서 뭐하냐 이랬대요 다들. 근데 지금은 페이스북 역사상 가장 잘한 인수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르는 거죠.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지는. 근데 적어도 지금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장은 좀 메타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거 메타 단기 주가는 넷플릭스 마냥 생각보다 잘 나왔네 하면 주가 단기적으로 반등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본업도 그렇지만 메타버스 잘 까먹고 있어가지고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파벳도 광고 사업인데 방어를 잘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타 마이클 버리가 또 직접 지목을 해가지고 한번 겸사겸사 실적 발표도 있고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도 한번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